정무 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어제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상 외의 답변들로 여당 의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어제 국감 이모저모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느 쪽이 여당이고 어느 쪽이 야당인지 지난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와 비교하면 여야의 공수가 많이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자신의 목소리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양정철 씨 만난 거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완전 전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기억의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전화통화한 내용과 기억하고 내용이 7년이나 지났는데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게 지금 쓴소리도 많이 했고 또 전투력도 활활 타올랐고 근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표적 수사인지 먼지털이식 수사인지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국팔이 좀 그만하고요. 예?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지키는 겁니까? 어디에 비교가 됩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해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 대담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어제까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 발음을 윤석열로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발음 규칙상은 여는 법칙으로 하는 게 맞는데 어제 국감에서 본인 발음을 윤석열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예외 규칙이 본인이 이렇게 불러달라고 원했을 때 이런 예외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윤석열로 발음을 하되 뭐 둘 다 어떻게 발음해도 크게 무방한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리고 지금 뭐 보셨지만 공수가 바뀐 이런 모습이에요. 청문회 때하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청문회 때 그 장모 문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었는데 어제는 짠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오늘 보니까 아까 저 배경음악이 다 하네요. 예. 배경음악이 그러니까 100일 사이에 뒤바뀐 입장들을 보여주는데 결국 저는 또 양비론이라고 욕먹을 수 있지만 여야망라에서 정치인들이란 역시 유불리,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는 장면이었어요. 사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임명에 끝까지 결사반대했습니다. 인사청문회 하고 나면은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는데 그 안에 부적격이라고 넣을 수도 있는데 청문 보고서 자체가 채택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자 임명 강행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상황이 연출됐었는데 이 10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180도 여야 입장이 바뀐 것일까? 그 사이에 우리가 다 알죠. 이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사퇴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의 그 여러 가지 범죄 의혹들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온 2달여의 과정 그것으로 이렇게 여야 입장이 엇갈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이라고 해야 되군요. 윤석열 총장의 어쨌든 이제 취임 3개월인데요. 지금까지 딱 보여준 거는 이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 하나예요. 그 오늘부터 심상치 않은 사안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패스트트랙 질문할 때 회심의 미소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방송사 압수수색도 있죠. 심지어 국회 방송 압수수색도 있죠. 이런 전방위적인 이 일들이 터져 나오는데 어제의 이 분위기는 계속 유지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좀 의문 마크를 하나 찍어봅니다. 어제의 분위기는 유지될 것인가? 이런데 퀘스천 마크를 찍는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뭐냐면 국회 방송은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패스트트랙 그 수사를 이제 가속
페달을 밟은 거죠. 예, 그렇게 어제 되면 여기에 대한 여야 공방이 상당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만약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소환을 놓고 또 검찰과 야당, 한국당의 어떤 공방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저께 어떤 그런 공수 입장은 또 바뀌게 될 거예요. 네. 이제 한국당은 또 다시 검찰을 그러면 또 비난하기 한국당이- 시작하겠죠. 예. 그리고 그것을 또 여당은 응원하겠죠. 그런데 어저께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네. 참 네. 바른 말을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자신의 이익에 맞고 정파에 부합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정권의 불리한 사법 절차는 비난하는 그런 정치 행태가 정상이냐. 이것이 바로 또 사법농단 아니냐. 다른 또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다르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태도가 옳으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정 의원의 어떤 태도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불출마 선언까지 하지 선언했죠. 않았습니까? 불출마 예. 선언했고 그러면서 아침에 눈 뜨면 조국으로 시작해서 잠들기 전까지 조국 얘기만 하고 사실 네. 아까 잠깐 또 이 언급이 나왔는데 또 조국이냐 언제까지 조국이냐 예. 국정감사 이제 21일이면 끝이니까 이번 주 말이면 사실상 끝이에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국정감사가 10월 2일 시작해서 10월 21일 네. 짧지 않은 기간 2주 이상을 하는데 도대체 여기서 조국을 드러내면 무엇을 감사한 것인가? 정부 부처가 20개가 되는데 예. 제대로 지금 경제 문제, 민생 문제 다 체크할 거 체크했고 피감 기관이 지금 800여 군데입니다. 예. 다 제대로 감사한 게 맞는가? 도대체 조국 공방만 벌이고 있는 것은 옳은가?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인물을 100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잣대가 이 조국 사태 하나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저는 이번 국감은 정말 저는 뭐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감이기도 네. 하지만 역대 국감 중에 최악 중에 최악 아닐까라는 어제 생각이 국감이에요. 들거든요. 네. 그렇군요. 어제가 아니라 이번 국감은 이번 국감 계속 이어지고 전체가. 있죠. 예.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조국 조국 공방-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가 사실상 없어요. 예. 그래서 정작 따져야 될 문제들이 그래서 못 저는 따져졌다. 예. 국회의원 지금 298명 여야 모두 서로 공방전을 벌이느라고 모두 다 검찰이 된 것 같아요. 수사팀이 된 것 같아요. 예. 수사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수사 외에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입법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이런 행태들을 봤을 때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네. 이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국감 하면은 사실 그 야당의 무대이기도 하고요. 또 뭐 각 부처들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할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네. 이런 문제들을 많이 따져야 되는 그런 기간인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조국 이슈에 묻혀서요. 이 부분만 집중된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의 임명 이외에도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IMF가 지금 2.6% 국내 총생산 2.6%의 이 수치를 조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2.0%대다. 한국은행도 사실 2%대에 뭐 거의 근접해 있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경제 문제 굉장히 악화돼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국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보인 행보가 바로 경제 행보예요. 바로 이어서 삼성, 뭐 현대 총수들 예. 만나고 또 경제장관 회의에서 예. 경제와 관련된 언급을 쏟아낸 이유가 바로 사실은 조국 장관 사태에 우리가 가려져 있는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건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너무 늦게 한 게 아니냐. 좀 일찍 했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말 국정을 바라볼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습니다. 예. 어제 이 대목도 눈에 띄었는데요. 정치 구단으로 불릴 만큼 노련한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당황하게 한 윤석열 총장의 응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화면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총장님, 총장님,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잉 기소 아니에요? 과잉 기소 아니에요?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안 하고 물론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관계된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 응한 사람도 있지만 안 응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또 기소를 할 것이죠. 수사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로서는 참 답변 드릴 수도 없고 또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저희들한테 질문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정원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대해서는 저는 저희가 패스트트랙의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은 만일 앞에 평등한데 패스트트랙 의원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경심 교수의 억울함도 있고 그러나 검찰로서는 완전하게 수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이게 나오면은 다 알게 된다. 패스트트랙 그 한국당 의원들하고 결부시키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소환 없이도 기소하겠구나. 정경심 교수처럼 기소하겠구나. 검사 10단이 네. 정치 구단한테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제가 받았고 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졌지만은 속내로는 이겼다. 네, 어제 국감장 모습 보셨는데 어제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이 조금 밀렸다 이런 분석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네. 오늘 쿨하게 인정을 하면서 그런데 이 검사 10단한테 내가 전략적으로 져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후 해석이 참 흥미롭네요. 재밌네요. 역시 뭐 박지원 의원님 말씀도 아주 재밌게 하시고 평론가도 한 12단쯤 되시는 것 같아요. 평론가는 예, 12단. 방송에서 평론을 하고 계시니까 현역 정치를 하면서 또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앞으로의 정치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신의 어떤 그 자리 보전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또 흥미로운 점인데 어제는 완전히 밀렸죠. 제가 보기에는 논리 싸움에서 밀린 게 아니라 기세에 밀렸어요. 이 그 질의하는 의원의 말을 끊고 들어가서 아니 의원님 이렇게 말문을 닫아버리고 도대체 패스트트랙과 정경심 교수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도 거기서는 사실은 좀 동공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당혹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아주 생방송 중계가 됐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아주 의미 있게 봐야 될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 건을 계속 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버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당혹한 이 윤 총장의 입장은 사실은 이 정 교수의 뭔가 혐의들을 입증하는데 고민이 있는 것인가. 근데 대부분의 매체들은 오늘 확신으로 그걸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소환 없이 기소했는데 아킬레스건을 박지원 의원이 건드린 거예요. 소환 없이 기소하는 이례적인 기소를 했는데 공소장 내용을 지금 변경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거 오늘 오후에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 공판이잖아요. 그 어제 언급한 저 내용이 오늘 첫 공판이라고요.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에서는 미루자. 왜? 지금 기록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안 해준다. 그러니까 공소를 했는데 내용을 지금 모르고 변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안 보여줄까요? 검찰도 이제 밀어달라고 했는데 검찰은 밀어달라고 한 이유가 수사 보완이 더 필요하다.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건 입증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 박지원 의원이 물어본 것은 전 시의적절했다고 보는데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건 맞죠. 요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하지만 좀 당혹한 윤 총장의 내면에는 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한 좀 불편한 검찰의 심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수사 상황이 근데 밖으로 또 나오면 검찰에서 흘렸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제 특히 국감장이라서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 중인 사안이 아니고 오늘부터 재판을 하는 사안이라니까요. 이건 공개되는 게 맞죠, 기록이.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 완결되지 않은 수사라는 거예요. 동양대 저 총장의 표창장 사문서 위조 의혹이. 그러니까 그 답변은 좀 굉장히 이상해요. 사모펀드라든가 나머지를 뭉뚱그려서 답변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판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까지도 말할 수가 없고 변호인단에게도 기록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전 오늘 첫 번째 준비 기일이긴 합니다만
재판 시작해서 이 부분이 검찰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어제 이런 질문들이 꽤 비판이었죠. 많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바깥으로 새나가는 것을 틀어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일단 평론가님 말씀에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어저께의 그 행태를 두고 또 박지원 의원이 오늘 방송에서 나는 9단인데 저쪽이 10단이니까 졌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정치 9단이 해서는 안 될 정치 1단도 사실은 하지 않을 만한 논리였다라고 보여져요. 스스로 논리에 어떤 그 개연성이 없었다는 거죠.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이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건과 관련해서 차곡차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이미 뭐 이 수사가 끝난 문제 아니냐라고 이어 나갔으면 사실은 이 이야기의 어떤 공방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것을 결부시켰다는 거예요. 패스트 트랙과 관련한 것. 그건 별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을 왜 기소 안 하느냐라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이야기가 흘러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 건은 정경심 교수 건대로 마무리를 짓고 패스트 트랙 건은 패스트 트랙 건으로 물어봐야 됐는데 이 둘을 결부시키면서 끝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어떠한 검사라도 사실은 왜 두 가지가 결부가 되느냐 라고 대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당황했다. 이 특정인을 보호하려는 듯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당황을 했는데 당황하더라도 사실은 정경심 교수 건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야 됐다. 그러니까 논리가 좀 충분하지 못했다는 어쨌든 것이고요. 소환 없이 이제 기소를 한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 관련 얘기가 이제 나온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박지원 의원 오늘 아침 녹취를 들어보면 윤 총장이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어떤 소환 없이도 기소를 하겠구나 이런 라고 해석을 했죠. 해석을 지금 한 내가 원하는 답을 이끌어냈다라고 결국은 하는 거죠. 자신이 답을 이끌어냈다. 어떻게 성과가 있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박주민 의원이 그렇게 막 그러니까 공격을 했잖아요. 왜 제대로 수사를 제대로 한 달 동안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다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이 집권당에 언제나 매뉴얼이 있어요. 집권당과 연루된 수사가 있으면 어떤 역대 정부라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검찰 수사 지켜보자. 그런데 검찰 수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격이 됐거든요. 그것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지막 말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지금 정치 1단과 평론 12단 이렇게 극과 극의 평가를 해주셨는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와 과거 정부 가운데 어떤 정부가 더 검찰의 중립을 보장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자, 스스로 정무 감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윤 총장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수사하시던 분 다 좌천시키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저는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속아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네, 이철희 의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사하다가 좌천당한 검사들도 많았고 좀 이런 정부가 중립적이다 하면은 속아 웃을 일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는데 어쨌든 어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이런 답변을 하겠구나 했는데 예상 외의 답변이 나와서요. 정말 정무 감각이 없긴 한 것 같아요. 정무 감각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없는 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저 캐릭터를 부각시키고 있는 아주 강점이에요. 이철희 의원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못 읽었어요. 아직도 어떤 인물인지를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나중에 모범 답안을 본인이 얘기를 해줍니다. 의원이. 자, 이 정부와 이 정부의 특성이 이런데 뭐가 중립적입니까? 라고 질타를 하면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설사 그렇다 믿는다 하더라도 자신을 임명한 현 정부, 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렇게 오글오글한 답변을 할 캐릭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심 그렇게 확신을 한다 해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피해가다 보니 이명박 정부로 간 거예요. 예. 이번 정부가 최고다라고 하자니 그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고 국감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도 있는데 그럼 전임 정부가 괜찮았습니다 하자니 박근혜 정부고 어찌 보면 그 이 탄핵에 본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때는 이야기를 하지만 중수부 과장 정도니까 현장의 실무 책임자로 일하고 있던 정도에서 현장에는 터치가 없었다. 네. 쿨했다. 그래서 쿨했다라는 굉장히 좀 캐주얼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거기서 하나만 더 올라갔으면 사실은 이철희 의원이 만족할 답이 나왔는데 네. 너무 멀리 못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에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 생각은 안 하고 답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예. 잠깐 토를 붙이면 이건 저의 사후 해석이고요. 저 장면을 보면서 윤석열이라는 그 인물평을 하자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제가 느끼기에는 정해진 답을 정부적 감각이 없다는 건 이제 본인의 이야기인데 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저 답변을 들으면서 뭐냐면 질문의 내용은 명확해요. 자, 역대 정부를 놓고 어디가 검찰의 중립을 보장했습니까라는 질문인데 자신의 체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나의 주관을 믿고 난 결정하는 사람이야. 라는 표현일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 객관적인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조국 전 장관처럼 학자 출신은 너무 좌고우면해서 문제인데 네. 좌고우면을 안 하는 것도 이 수장의 입장에서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발언에 어쨌든 뒷말이 많다 보니까 오늘 대검에서는 개인 소회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언이 해명을 잘렸다 했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또 해석할 여지가 예. 있으니까 검찰에서는 그것을 끊어버렸을 텐데 저는 오늘 평론가님과 굉장히 또 반대되네요.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왜냐하면 윤석열 네. 검찰총장의 발언 한번 들여다봐요. 그 이상득 국회 부의장이죠. 이상득 형. 이상득 의원을 구속할 때 전혀 터치가 없었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속할 때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저는 아직 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중립적이냐 아니냐는 건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를 구속했을 때를 봐야 된다라고 함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 구속을 만약에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면 이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그때 전혀 진짜 이명박 대통령처럼 자기 형을 구속할 때도 쿨하게 정말 관여를 안 했다면 이 정부가 정말 중립적이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정무관급 감각이 진짜 없거나 네. 아주 뛰어나거나 뭐 둘 중에 0 하나겠네요. 아니면 100, 그러네요. 0이거나 100이거나 둘 중에 예.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도 꽤 많았는데 맞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오늘 오전에 대부분의 해석에서는 사실은 수사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 자기가 얘기한 걸 자기가 위배하는 상황이 되니까 절대 그것은 얘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검찰총장으로 잘한 것이고요. 수사 내용을 보존하는 것은. 저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 의원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지혜로운 답은 별로 못 내셨다라고 봐요. 오히려 좀 충돌을 일으키는 발언을 많이 했다. 또는 왜곡돼서 해석돼서 예. 아까 똑같은 말을 놓고 저하고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하고 전혀 다른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야 의원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적 지금 답변들을 많이 내놔서 문제인데 사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결과로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정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경찰이 브리핑하는 것도 있고 이건 검찰발이 아니면 보도되기 어려웠을 내용도 있고 예를 들면 진술조서를 예. 인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밤에 소환 없는 기소를 급박하게 했어야 되는 이유. 사실 그때는 이유를 뭐라고 됐냐면 공소시효가 끝났다는데 때문 아니 이게 사문서 위조 예. 행사까지 치면 굳이 안 해도 굳이 됐다. 안 해도 되는데 예.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그때 공소장을 치고 지금 아까 박지원 의원 얘기는 내용을 다 지금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명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라. 결과로 말할 것이다.
근데 사실 그러면 우리가 법 절차 수사에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할 때 지금 과정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피의 사실 공표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피의자 소환할 때 가급적 비공개로 소환하는 걸 원칙으로 해라. 심야 수사하면 안 된다. 인권을 강화해라. 법무부안이나 지금 검찰안이나 모두 인권위원장까지도 판사 출신의 검사를 지금 임명해 놨어요. 검찰은. 그렇게 준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총장의 입장에서는 일부 수사 내용을 공표하지 않는 선에서 애둘러서 답변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도 뭐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고 재판도 일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정경심 교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판 준비기일이라서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물러난 지 월요일이니까요. 지금 5일 정도 일주일. 됐는데요. 여론 흐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마다 너무 결과가 달라서 저희가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제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그 첫 여론조사에서 저희 YTN 월요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최저 41.4%였는데요. 여기서 긍정 평가가 4.1%포인트나 상승한 45.5%까지 비교적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진 이런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정당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그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것은 지금 이 예상했던 흐름, 특히 이제 청와대나 민주당 쪽에서 예상했던 흐름으로 지표가 나오고 있어서 이 집권 여당 쪽에서 정부 여당 쪽에서 안심할 수 있는 조사예요. 이 흐름이 잘 간다면 이 조국 사태 이전으로 조금 되돌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답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여야가 항상 교차하거든요. 근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사가 나오면 불신을 해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사가 나오면 맞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번 주 흐름에 대해서 적어도 이 청와대와 민주당은 갤럽 조사를 깊이 참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갤럽 조사를 바로 좀 살펴볼까요? 오늘 나온 갤럽 조사, 오늘 아침에 나온 갤럽 조사인데요. 어제 사실은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와서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39% 긍정평가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처음으로 40%대가 무너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는 속보로 아마 그 포털에 나올 정도로 이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 놀라웠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집권 3년째 접어들면서 두 번 정도 30%대가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중앙일보 여론조사하고 내일신문 여론조사. 그런데 그것보다 갤럽의 여론조사가 충격적인 건 그 중앙일보 여론조사나 내일신문 여론조사는 한 번 원포인트 여론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모집단도 사실은 그때 그냥 발췌해서 표본 집단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갤럽이나 리얼미터를 계속 주시하는 건 아주 차곡차곡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집단을 관리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신뢰를 보이면서 점이 아니라 그 추세선을 언제나 보자라고 우리가 보면서 이 여론조사를 보는데 최초로 주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30%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도 다음 주에 다시 40% 회복할지도 몰라요. 이건 왜냐하면 이렇게 급락했을 경우는 그 지지자들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결과가 늘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30%대가 한번 깨졌다라는 심리적 이 지지선이 한번 무너졌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지금 평론가님 말씀처럼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출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40%대에서 얼만큼 연착륙하느냐. 30%대가 물론 계속 전체 선에서는 계속 이루어질 텐데 급격하게 더 추락하지 않고 상황을 관리하면서 천천히 떨어지도록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연말까지 상당히 악재가 더 많이 남지 않았느냐. 안보에 있어서도 지금 11월 달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답방을 한다 이야기는 있지만 실현이 또 불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돼요. 안보 경제 문제 또 한일 갈등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진전된 상황이 좀 있어야 되는 필요한 시점인데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정평가에서. 높아졌죠. 예, 그리고 인사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떨어져서 17%. 대통령이 어제도 그 경제장관 회의 직접 주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건설 투자 확대하겠다. 이게 경기 부양 카드도 뽑고 했는데 앞으로 과제는 민생 경제 살리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행인 점은 예. 청와대가 조국 사태를 어쨌든 이제 결자 해지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남았습니다. 그 상처가 지금 국회에서 국감으로 이제 폭풍으로 시끌시끌한 거고 이 윤석열 총장의 앞으로의 이제 이 다양한 수사에 대한 이제 네. 케이스들을 예의주시하게 될 텐데 자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행보는 경제 방점이고요. 예. 전 이게 연말 거쳐서 내년까지 갈 것이다. 지금 경제 지표를 되돌이키는 건 단기적으로는 안 되는 예. 일이에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쓴 효과가 사실 추경 예산이 올해 얼마나 밀렸습니까? 그게 연말 연초에 뭔가 이제 다시 피드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효과를 보려면 이제 내년도 또 예산안 처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예산 국회 시간이 돌아왔는데 국감도 이 다음 주 초로 마무리가 된다면 예산 국회 조짐이 안 보이고 있고요. 국회는 패스트 트랙으로 또 한 번 충돌할 거예요. 11월, 네. 12월. 지금 이제 민주당은 10월 29일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중재안들을 내고 있는 군소야당들. 이 패스트 트랙을 사실 원하고 있는 쪽이죠. 선거법 개편을. 이런 쪽도 11월 내 가능하다. 11월 후반. 그리고 이제 이 법적으로 90일을 따진다면 12월 3일 이후 가능하다. 연말 국회는 패스트트랙 전국이 또 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전 검찰은 자 본회의 의결 어떻게 되나까지도 지켜보고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매우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에 내년에는 총선 다가와 있고 대통령은 경제 행보를 하는데 이제 국민들의 비판의 칼날은 여의도를 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청와대와 여의도, 특히 여야의 민생 이슈를 가장 중요한 화두로 놓고 다툼을 벌이게 될 텐데 예. 여야 모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생도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났기 때문에 검찰 개혁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민심이 출렁이는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의 후임이 누가 될까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관심입니다. 지금 전해철 민주당 의원 얘기가 솔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전해철 의원 그동안 후임 법무부 장관설에 강력하게 부인을 해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결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야기했던 대로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성공이고 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고민 중에 또 고심 중에 있는 거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국 장관 사퇴하고 제 인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기보다도 신경을 이야기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당과 국회에서 제가 쭉 해왔던 과정을 봤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여러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말씀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고민하고 또 고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이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면 제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후임 법무부 장관 전해철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 이 얘기를 박지원 의원이 계속 해왔는데 맞습니다. 오늘 그 이후로 내가 전해철 의원하고 친한데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나 아니다 이렇게 전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 오늘 발언도 보면 기존하고는 조금 달라진 뉘앙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해철 의원이 사실은 이렇게 돌려서 발언하거나 잘 못해요. 맞아요. 굉장히 진솔하고 굉장히 그렇군요. 합리적인 어떤 그런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분의 발언에서 저 정도면 저는 상당히 일단 제의는 왔다. 최소한 제의는 왔고 본인이 고심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안 그랬다면 전해철 의원이 스스로 늘 자부하는 게 삼철을 동렬로 놓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이호철 전 그 비서관이나 혹은 양정철 민주정책 연구원 장관은 난 다르다. 뭐가 다르냐고 현역이요.
자신은 현역 의원으로 실질적으로 정치에 몸담고 있지 않느냐. 그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자신 지역구를 엄청나게 사실은 지금 그 관리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나 이번에 총선 아니면 안 돼. 총선에 꼭 나갈 거야라는 의지가 거의 뭐 100%였어요. 예.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내가 만약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성공을 해야 할 위해서라면 역할이 해야 할 있다면. 역할이 있다라고 나온다면 예. 아마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 빨리 임명해야 되는데 현역 불패 아닙니까? 현역 네. 의원으로서 또 삼철 중에 어찌됐든 지금 그 이 판사로서 판사 출신으로서 법무부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측근이고 이 두 가지 요건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아마도 전해철 그 의원에게 상당히 많이 그 많은 어떤 지금 이 공이 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 청문회 인사검증 사실 인선을 잘못하게 되면 또 한 번 이런 걸 국민들이 그럼요.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청와대도 신중한 모습인데요. 네. 의원 출신이면은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상대적으로 좀 수월할까요?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예. 이게 청문회를 무난하게 넘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고요. 조국 파장보다는 훨씬 좀 청문회는 네.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믿고 사법개혁의 칼자루를 쥐어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망이 두터워야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장관과 이 조국 전 장관이 다르게 이 국회에서 취급이 됐던 정치권에서 취급이 됐던 이유는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성패에 공약의 한 축을 이뤄낸다. 사실 검찰 개혁은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통 일은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고 패스트 트랙만 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 대신 실패하면 그만큼 또 비난을 각오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의원 출신이라는 것은 기본 전제고 혹은 전 관료 출신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김호수 현 차관을 장관으로 올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많이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아까 나온 전해철 의원의 저 발언은요. 이전에는 제의 안 왔고 난 할 생각 없고 나는 당에 정치에 총선으로 간다였는데 그 사이에 뭔가 심대한 변화가 있었다. 오늘 저 얘기는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다로 저는 읽힙니다. 한다로. 네. 그럼 전해철 의원의 입각 가능성은 거의 제가 보기엔 60~70%로 올라갔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네. 한번 관측을 해봅니다. 청와대는 인사 시즌이 되면 추측이 난무한다. 신중하게 그 보도해야 오보를 막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생각보다 좀 일찍 발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도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최영일,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